1624년 1월 조선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눈 한 낭자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를 바로 세운 최고의 영웅이자 북쪽 국경을 지키던 위대한 장군이었죠. 바로 이괄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자신이 직접 세운 왕에게 등을 돌려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봅니다. 이건 반란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 이괄이 토해낸 절규입니다. 정말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절망과 분노, 그리고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그 체념까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의 드라마가 곧 나라 전체의 비극으로 번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1등 공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장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역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럼 먼저 이괄의 난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과연 진짜 사실인지 기록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이괄이 2등 공신이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 뭐 되게 간단하고 명쾌하게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과연 그렇게 단순할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록을 뜯어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인조는 이괄을 너무나 신임해서 직접 검을 하사하고 임지로 떠나는 길을 배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 한성판윤이라는 자리는요, 오늘날의 서울시장급, 그러니까 장관급 최고 요직이었습니다. 이걸 좌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정적들이 파놓은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불만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영웅이라는 스토리는 사실 당시 인조 정권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치적 포장이었어요. 나라가 뒤집힐 뻔한 이 엄청난 사건을 명나라에 설명해야 하니까 그거 그냥 개인의 불만 때문에 일어난 작은 소동입니다 라고 축소하고 둘러댔던 거죠.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괄의 난은 개인의 불만 같은 게 아니라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서인 세력이 주도한 아주 치밀한 정치 공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반대파였던 북인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들 눈에 북방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쥐고 있는 이괄은 너무 위험해 보였던 겁니다. 자기들 통제 밖에 있는 시한폭탄 같았달까요? 그래서 서인 내 강경파들이 이괄과 북인들을 엮어서 영모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문해 같은 인물들을 앞세워서 이괄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는 상소를 계속 올리면서 정치적인 함정을 파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당시 서인 강경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귀가 왕 앞에서 외친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조급함과 진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증거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괄이라는 강력한 존재를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조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괄에 대한 왕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신하들은 저렇게 죽여야 한다고 빗발치는데 왕은 끝까지 자기 장수를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와, 정말 한쪽에서는 제거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선 믿는다고 말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의 그 굳건한 믿음만으로는 서인 강경파들의 집요한 정치 공세라는 거대한 폭풍을 막아낼 순 없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최악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죠. 자, 이제 이괄이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순간,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던 인조는 결국 한 발 물러서는 치명적인 타협을 하고 맙니다. 이괄 본인은 그냥 두되 그의 아들 이전을 한양으로 잡아와서 조사만 해보자. 이런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거죠. 하지만 이 결정이 모든 비극의 방화쇠를 당기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월 17일에 고변이 올라오고 불과 나흘 뒤인 21일에 아들 체포가 결정되고 며칠 뒤에 금부도사가 군영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일 아들을 잡으러 온 관리들을 마주한 순간 이괄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반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모 혐의는 삼족을 멸하는 중죄였습니다. 아들이 역적으로 끌려가는데 아버지가 무사할 리가 없죠. 이괄에게 아들의 체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문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순순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칼이라도 들고 싸우다 죽느냐. 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이괄의 반란은 결국 진압됩니다. 하지만 이 내전이 남긴 상처는요, 훨씬 더 끔찍한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괄의 난이 어떻게 조선 최악의 전쟁, 병자호란으로 이어졌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괄의 군대가 사실 정말 대단했던 게 조선 역사상 최초로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군이 수도 한양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강력한 최정예 부대였다는 뜻이죠. 비록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조선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이괄의 난 때문에 북방 국경을 지키던 최정예 병력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국경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린 거죠. 둘째, 설상가상으로 반란에 가담했던 장수들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셋째, 조선의 군사 기밀을 싹 다 넘겨버립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떤 길로 쳐들어가면 가장 빠른지 손바닥 보듯 알려준 셈이에요. 넷째, 결국 이 사건이 후금이 조선을 침략할 결정적인 명분과 정보를 제공했고 끔찍했던 두 차례의 호란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나대 효과죠?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웅과 반역자의 그 아슬아슬한 경기에 섰던 남자, 이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선택은 개인의 야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비극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